나이 든다는 말에 마음이 복잡해질 때, 여러분, 솔직히 나이 드는 거 좀 두려우시죠? 두렵다라는 말이 아니라 해도 적어도 걱정은 되실 겁니다. 거울 앞에 서서 주름이 하나 더 보일 때, 예전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죠. 아, 내가 진짜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열심히, 재밌게 뛰어다니던 20대가 아직도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저 역시 50대 중반이 됐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정말 나이에 민감한 나라죠. 20살만 지나도 이제 나도 늙었네. 30만 돼도 괜히 우울해하시는 분들 주변에 한 분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는 말이 우리에게 희망보다는 걱정, 비관, 두려움을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이 더 늘어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오해와 착각부터 차분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훨씬 많이 삽니다. 제가 태어나던 1970년에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50대 중반. 그때는 사람이 보통 50대 중반까지 산다고 전제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55년이 흘러 그 1970년생들이 이제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죠.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많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수명 관련 전문가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10, 120, 130 중에 너는 어느 즈음에 죽을 거라고 생각해? 조금 과장처럼 들리지만 지금 인간 수명 연구에서는 120세를 실제 가능한 수명으로 놓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12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100년의 노화 과정을 거친다는 뜻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대략 20살까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20살 이후의 삶은 전부 다 나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성장의 시간보다 노화의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긴 노화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은 아무도 제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막막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나이 들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정상인 건가? 이 막막함이 그대로 지금 내가 느끼는 나이 들매의 두려움과 연결됩니다. 나이만 먹는 사람, 때 성숙해지는 사람. 여러분도 주위를 둘러보시면 이런 분들 떠오르실 겁니다. 70대, 80대인데도 너무나도 지혜롭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꼭 저분께 의견을 듣고 싶다 싶은 분들. 반면에 같은 나이대이면서도 대화 한번 섞고 나면 아,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싶을 정도로 피곤한 분들도 있죠.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가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언젠가 나보다 30, 40, 50살 어린 사람들에게 보기 싫은 어른이 될 수도 있겠구나. 반대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조금 더 현명한 말을 한 날에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 나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싶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 두 부류의 차이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1. 독일에서 있었던 속물 근성 연구. 독일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20대 초 중반의 사람 100명을 모아서 속물 근성, 그러니까 자기 자랑, 과시, 허세 같은 것들을 수준별로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가 매겨졌죠.
그 사람들을 수십 년간 추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체적으로는 모두 속물 근성 점수는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다들 조금씩 철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정말 웃기고도 씁쓸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순위는 거의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20대의 속물 근성 점수 40이었던 사람은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그 집단 안에서는 40이었다는 거죠. 모두가 조금씩은 나아지지만 서로 간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 생각을 멈춘 순간부터 헛살기 시작한다. 헛살았다, 나이 헛먹었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20대, 30대 즈음 자기 나름의 신념 같은 걸 하나 만들고는 그 이후로는 고민을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30대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 이후 10년, 20년 동안 살면서 반드시 이렇게 말이 뒤집히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사람에게 배신도 당했지만 사람 덕분에 살아난 적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가 아니라 약자를 하대하고 내가 강할 때만 아첨하는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교하게 수정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멈춘 사람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도 자기 신념에 맞지 않는 데이터는 버립니다. 그래서 20대, 30대에 했던 말을 50대, 60대에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생각이 점점 정교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단순해지고 거칠어집니다. 이게 바로 나이만 먹었다, 나이 헛먹었다는 말이 붙는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능력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건강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다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심리학 연구를 보면 나이 들수록 오히려 좋아지는 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감정 조절의 정확도입니다. 1, 3과 마이너스 1을 합쳐서 플러스 1이라 말할 수 있는 나이. 오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좋은 일이 3개 있었고 나쁜 일이 2개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좋은 일 하나의 값은 플러스 1, 나쁜 일 하나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오늘 하루의 총점은 3-2는 플러스 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나쁘지 않은 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특히 40대, 50대 이전에는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좋은 일이 3번이나 있어도 퇴근 직전에 한 번 혼나고 집에 가는 길에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으면 그날 하루를 이렇게 정의하죠. 아, 오늘 진짜 최악이었어. 실제 연구에 따르면 3과 마이너스 1을 합쳐서 그래도 플러스 1이네. 라고 차분히 판단할 수 있으려면 대략 60세는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시간이 흐른 순서까지 감안해서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나이는 70대 이상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나이 들수록 더 정확하게 오늘은 괜찮은 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누구나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억력, 정말 그렇게까지 나빠진 걸까? 나이 들면서 가장 많이들 하시는 말 중 하나가 이거죠.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 나 진짜 치매 온 거 아닐까? 그런데 정밀 뇌 촬영과 인지 심리학 실험을 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뇌 기능이 떨어진 정도보다 내가 느끼는 기억력의 나빠짐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즉, 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1. 간섭현상. 머리 때문이 아니라 경험이 많아서.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걸 간섭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초임교사는 제자들의 이름을 너무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데이터베이스에 0이라는 이름이 딱 한 명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30년 경력의 교사는 어떨까요? 그분의 제자 데이터베이스에는 0이가 5명, 10명, 20명씩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받았더니 이런 말이 들립니다. 선생님, 저 0이에요. 저 기억나시죠? 머릿속에서 수많은 0이들이 한꺼번에 나야 하고 튀어나오려고 하니 서로 부딪혀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 나 기억력이 진짜 나빠졌구나. 그런데 사실은 머리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렇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도 합니다. 나는 70인데도 아직 기억력이 멀쩡해.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거든. 우픈 농담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주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계속 머리를 쓰고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 이 치매였던 원장 수녀님의 놀라운 비밀. 미국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 수녀원에서 오랫동안 함께 연구를 해오던 원장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연구자들이 볼 때 그분은 정말 현인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판단도 정확하고 기억력도 훌륭하고 늘 미래를 고민하고 이야기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수녀님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시고 연구자들이 부검을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수녀님의 뇌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후기 알츠하이머 뇌였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치매가 저렇게 진행된 뇌로 그렇게까지 현명하게, 그렇게까지 또렷하게 살아가셨을까? 그 비밀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 수녀님은 평생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 내후년 후원금, 3년 뒤 수녀원 설비 계획. 이런 이야기들을 늘 입 밖으로 꺼내고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고 조정하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 이 연구가 우리에게 알려준 건 이겁니다. 뇌가 얼마나 망가졌냐도 중요하지만 그 뇌를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나이 들어가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쯤 되면 그냥 적당히 내려놓고 살지 뭐. 그런데 제가 만난 정말 멋진 선배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야, 지금이 제일 좋아. 앞으로 올 나이도 더 재밌어. 제가 40대가 되었을 때 50대 선배님이 그러셨고, 제가 50대가 됐을 때 60대 선배님이 저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50대? 딱 좋아. 빨리 와. 근데 있잖아. 60대가 진짜 재밌어. 또 빨리 와.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면 10년 뒤도 20년 뒤도 똑같이 두렵기만 할 것이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살이 처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우리가 인정해야 할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용히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내 얼굴에 주름이 늘었다. 사실. 그래서 나는 쓸모없고 필요 없다. 해석. 우리는 이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쁘지 않아도 매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세상을 넓혀가는 사람들입니다. 안 해본 일을 해보고, 안 가본 곳을 가보고, 안 만나봤던 사람을 만나보며 자꾸만 경험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반대로 세상을 점점 좁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뭘 나이 들어서 그걸 해? 이 나이에 그걸 배우긴 늦었지.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그냥 집에 있지. 두 태도의 차이는 나이 들수록 극단적으로 벌어집니다.
1. 영화 인턴 속 70세 인턴 이야기. 영화 인턴 아시죠? 자기보다 40살 어린, 심지어는 자식 버린 CEO가 있는 회사에 70세 노인이 인턴으로 들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립니다. 뭘 그런 데까지 가냐고, 그냥 편하게 쉬지. 하지만 그는 말하죠. 난 가보고 싶어요. 그 결과 그는 그 회사에서 누구보다도 오래,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 지혜롭게 나이 드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굳이? 라는 말을 줄이고 한번 해볼까? 라는 말을 조금 더 늘리는 것. 이 마음이 다쳤을 때 몸부터 챙기는 지혜. 우리 삶의 고통은 어디서 가장 많이 올까요? 물론 가난과 질병도 큰 몫을 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자주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입니다. 그런데 뇌과학 연구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해 마음이 아플 때와 교통사고로 몸이 크게 다쳤을 때 우리 뇌의 비슷한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이 아파서 먹는 진통제를 정신적 고통 상황에서 먹으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이건 마음의 문제 이전에 몸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진짜 회복 탄력성은 그냥 마음 굳게 먹어야지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자고 몸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돌려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어떤 연구자는 심리적 CPR, 심폐소생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 역시 몸이 다친 사람처럼 따뜻하게 돌봐주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10년 뒤에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20대, 30대 때보다 지금의 저를 더 좋아합니다. 배는 더 나왔고,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 조금 더 참을 줄 알고, 조금 더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많은 선배들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말하는 직업만은 하지 마라. 너무 욱하고 소탐대실이라. 말이 너무 거칠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나이 들어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행착오, 후회, 깨달음,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저를 조금씩 다듬어 준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보다 더 젊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성장한 지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더 참을 수 있게 된 것, 더 포기할 줄 알게 된 것, 더 웃어 넘길 수 있게 된 것. 그 변화를 한번 스스로 인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조금씩이라도 더 성숙해지는 쪽으로 각도를 조금 더 틀어가며 살겠다. 인생의 길을 조금만 다르게 틀어도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나이 든다는 건 그냥 쇠퇴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를 선택할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10년 뒤, 20년 뒤에 자신을 떠올릴 때, 그래도 나 꽤 괜찮게 나이 들어왔네. 이 말을 조용히 그리고 조금은 뿌듯하게 해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